내부 분쟁자. 군이나 나라를 내부 붕괴로 몰고 가는 무리는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동료를 중상하고 도당을 만들며 능력이 있는 자를 비방한다. 특별히 남의 눈에 띄도록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 수도 없는 요술을 자랑 삼으며 이상한 말로 우롱한다. 공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판단으로 민중을 선동한다. 손득을 계산하고 은밀히 적과 통무한다. 인물 감정법. 인간을 분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왜냐하면 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인다운 용모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악인의 풍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 중에는 아주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남을 속이는 자가 있다. 표면으로는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얕보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인간을 분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으면 거의 확실할 것이다. 어떤 사물에 대하여 선하게 판단을 구하고 상대방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찰한다. 이야기를 시켜보되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다.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그것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한다. 곤란한 사태에 대처토록 해보고 상대방의 용기를 관찰한다. 술에 취하도록 하고 그 본성을 관찰한다. 이익으로 유혹하고 어느 정도나 청렴한지를 관찰한다. 일을 시켜보고 명령한 대로 해내는지 어떤지 그 신뢰도를 관찰한다. 전국시대, 위나라, 재상이극은 인물 감정의 기준으로 5가지의 조건을 들고 있다. 불우할 때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가? 부유할 때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고위직에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궁핍할 때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빈궁할 때 탐욕을 부리지는 않았는가? 장수의 그릇. 속이 시커먼 인간을 분별해 내고 위기를 이연에 알아차려 부하를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장수라면 1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장수에 불과하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군무에 정려하고 언행도 신중한 장수. 이 정도면 100명을 통솔할 수 있다. 부정을 싫어하고 사려가 깊으며 용감하고 또한 전투욕이 왕성한 장수. 이 정도면 1000명을 통솔할 수 있다. 보기에도 위엄이 있고 속으로는 투지가 만만하며 더구나 부하장병들의 노고와 기한을 고려해주는 마음을 가진 장수. 이런 장수는 1만 명의 장수가 될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함과 함께 스스로 매일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수양에 힘쓴다. 신의가 돈독하고 관용성이 풍부하여 치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장수는 10만 명을 통솔할 수가 있다.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며 신의를 가지고 인근 국가를 신복시킨다. 천문, 지리, 인사 등 재반에 통하며 모든 백성들로부터 경모를 받는다. 이런 장수는 천하만민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릇이다. 장수의 결격사항. 탐욕스러워 만족할 줄을 모른다. 유능한 인물을 질투한다. 참언에 귀를 기울이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우물쭈물하며 결단력이 부족하다. 주색에 빠진다. 사술에 노란하고 겁쟁이다. 말만 앞서고 태도에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 장수의 금기사항. 장수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며 으스대거나 거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겉으로 나타나서 남에게 예를 행하지 않게 된다. 예를 잃으면 입안을 초래하고 부하들을 신복시킬 수가 없다. 장수는 또한 상을 주는데 인색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상을 주는데 인색하면 부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두면 애써 세운 군사행동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장수의 오강과 파락. 장수에게는 5가지의 필요조건과 8가지의 결격조건이 있다. 오강, 고절할 것. 그래야만 비로소 부하의 분계를 촉구할 수 있다. 효자할 것. 그래야만 비로소 이름을 드날릴 수 있다. 신의를 존중할 것. 그래야 친구를 얻고 교제할 수 있다. 심려를 존중할 것. 그래야만 비로소 포용력을 몸에 익힐 수가 있다. 전력을 경주할 것. 그래야만 비로소 군공을 세울 수 있다. 파락. 지혜가 모자라서 시비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예가 모자란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가 없다. 정치 능력이 모자라서 법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가 없다. 정제력이 있더라도 빈민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혜가 모자란다.
미지의 사태에 대비할 수가 없다. 사료가 모자란다. 따라서 급비사항이 밖으로 누설된다. 영달하더라고 인맥에 의해 사람들을 추천하려 하지 않는다. 패전했을 때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 장수의 통솔권. 옛날 국왕은 국난에 처하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수로 임명했다. 국왕은 3일 동안 재개하고 선조의 묘에 들어가서 남면하고 선다. 이때 장수는 북면하고 선다. 왕은 태사가 받들고 있던 월을 받아서 장수에게 주며 이렇게 말한다. 장군이여, 이것을 가지고 군의 지휘를 하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인다. 적의 허를 찌르는 것이 좋소. 무리하며 강성한 적에게 맞서면 안 돼요.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며 부하를 얕보면 안 도오. 부하의 의견에 귀 기울여 경청하오. 또 공 세우기에 치우쳐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부하들이 휴식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본인이 휴식하면 안 돼요. 부하들이 식사를 하지 않는 사이에 식사를 들면 안 돼요. 춥건 덥건 괴로울 때건 편안할 때건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부하와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소. 그렇게 하면 부하들은 반드시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니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오. 패해도 잘 패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훌륭한 정치를 했던 군주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았다. 군사지도에 뛰어났던 군주는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용병에 빼어난 군주는 애써 전투를 하지 않았다. 전투지휘에 뛰어난 군주는 패하는 법이 없었다. 패해도 잘 패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 예를 들어보자. 옛날 성천자로 칭해지던 군주는 오로지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힘썼고 평생 동안 군대에 의지하지 않았다. 훌륭한 정치를 했던 군주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았다. 함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초나라 소왕은 오나라의 공격을 받고 진나라에 도망했었는데 진나라의 원조를 받고 귀국할 수 있었다. 패하더라고 잘 패하는 군주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를 가리킵니다. 유비무한. 국가에 있어 최대 군무는 국방이다. 비록 잠시라도 국방을 소홀히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다. 적의 공격 앞에서 대패하고 국토를 유린당하게 된다. 실로 태만이 살 수 없는 것이 국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곤란에 직면하면 군주와 침식을 잇고 대책을 협의하면 유능한 인물을 선정하여 장수로 임명한다. 만약 당황한 평화에 길들여져서 장래의 위난에 대한 대비를 태만히 한다든가 적의 공격을 받더라고 태평스럽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마치 제비가 그물 속에 둥지를 틀고 물고기가 가마솥 속에서 논이는 것처럼 위험한 태도로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춘추좌시전에 이런 기록이 있다. 수비를 굳게 하기 전에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우선 반석처럼 수비를 굳히라. 이것이 예로부터 선정이다. 벌이나 정갈과 같은 미물들도 자기 몸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독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나라 이름에 있어서랴. 항상 수비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돈다. 대비가 없으면 아무리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 실로 유비무한인 것이다. 부하에게 대하는 태도. 옛날 명장수는 부하들을 대할 때 친자식을 대하듯 하였다. 즉 곤경에 직면하면 스스로 선두에 서서 타계에 나갔고 공적이 있으면 그것을 부하에게 양보했다. 부상자는 진심으로 동정했으며 전사자는 정성을 다해 장사진해 주었다. 배고픈 자에게는 자신의 먹을 것을 주었고 추위로 떠는 자에게는 입은 옷을 벗어 주었다. 지자는 예로서 대우했고 용자에게는 상을 가지고 그 공로에 보답해 주었다.